안녕하세요. 공부휴식정보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의제배당 암기법입니다. 법인세에 의제배당이란 것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면 이걸 어떻게 외워야 할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의제배당 이론의 틀을 외울 수 있는지 암기법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3단계 공부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마인드맵부터 만듭니다. 마인드맵은 원칙과 예외로 만들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마인드맵 자체도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암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암기가 되면 세부 내용을 외우도록 합니다. 한 번 해도 아마 제대로 암기가 안 될 텐데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합니다. 이때 반복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아는 그 내용을 여러 번 꺼내보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화면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의제배당은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경우와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경우는 원칙 하나와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자 등으로 인한 경우는 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감자 대가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대가의 원칙과 예외가 있고 취득가액도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실선을 기준으로 1단계 부분 먼저 외우시고 2단계 내용을 외우도록 합니다. 먼저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경우부터 암기법 설명드리고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경우는 원칙 하나에 예외 둘입니다. 원칙을 먼저 외우고 거기에서 예외로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원칙은 입금 재원을 자본 전입하면 의제배당인 입금이고 입금이 아닌 것을 재원으로 해서 자본 전입하면 의제배당이 아닙니다. 입금 재원을 자본 전입해서 무상주를 받으면 의제배당이다. 그러면 예외는 당연히 입금 재원이 아닌 것을 자본 전입했는데 의제배당이 되는 경우겠죠. 무상주가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주식을 받아도 다른 주주도 모두 함께 받기 때문이거든요. 입금 재원으로 받은 주식이면 그나마 배당 같은 느낌이라도 드는데 입금 재원도 아니면 받아봤자 남들도 다 함께 받는 거 배당이 아닌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상주를 받아도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제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즉 재원이 입금이 아니지만 내 지분율이 증가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으니까 배당이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두 번째 예외는 자기 주식 소각이익 자본 전입의 경우입니다.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줄이면 자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분율 증가하면 의제배당으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또 자수할 일이 있으면 배당으로 신고해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수할 만한 예외사항, 그러니까 자기 주식 소각이익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정리하면 입금 재원으로 자본 전입하면 의제배당이다. 그런데 입금 재원 아니더라도 주식 받아서 지분율이 증가했다면 이득을 본 거니까 의제배당으로 본다. 다만 혹시나 자수할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소각이익 같은 것 있으면 배당으로 볼 테니 신고해라.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제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틀을 외웠으니까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의제배당은 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대가도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시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500원의 물건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물건이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만큼 기분이 좋지 500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받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가로 대가를 평가한다고 암기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적격 합병과 적격 분할이면 예외가 됩니다. 적격 합병이랑 적격 분할을 제대로 이해하면 많이 복잡합니다. 쉽게 그냥 이해하시려면 회사를 합치거나 나누긴 했는데 모양만 그렇지 예전에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것, 서류상으로만 좀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바뀐 건 크게 없는 것. 나중에 제대로 암기해야 하지만 일단 이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사실 변한 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반납하고 새로운 주식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받은 주식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 취득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취득가액 그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주식으로만 대가를 주면 모르겠는데 주식이랑 교부금을 같이 줍니다.
이러면 좀 복잡하고 뭔가 과세관청 입장에서 사기를 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교부금 받은 것도 대가이긴 한데 주식의 평가는 평소 세법이 좋아하는 미니멈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대가로 받은 건 시가만큼 기분이 좋아지니까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적격 합병, 적격 분할이면 바뀐 것도 없으니까 받은 주식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데 복잡하게 교부금도 주고 주식도 준다. 그러면 아예 세법이 좋아하는 미니멈을 써서 대가로 받은 주식을 평가한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대가를 설명했으니까 이제 주식 취득가액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의제배당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취득가액은 원칙상 세법상 취득가액입니다. 세법 의제배당 계산하는데 당연히 세법상 금액으로 해야죠. 그런데 만약 감자의 경우라면 단기주식 소각 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막 취지 같은 걸 설명해서 이해해봤자 너무 어려워요. 그냥 감자시 단기주식 소각 특례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취하면 감자를 안주로 먹고 단소를 불어라. 취득가액의 취, 감자의 감자, 단기주식 소각 특례의 단소,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기주식 소각이익 쪽이랑 헷갈립니다. 예외가 2개나 있는데 일단 자수받는다 이렇게 외우고, 여기는 취하면 감자를 안주로 먹고 단소를 불어라 이렇게 외웁니다. 암기 요령을 꽤 길게 알려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목차표부터 다시 외우세요. 그리고 이 목차표 보면서 세부 내용을 한번 쭉 반추하도록 합니다. 서너 번 반복하면 대략적인 내용을 다 외우실 수 있을 거고, 문제 풀면서 조금만 더 연습하면 웬만한 유형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랑 나중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합쳐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내용을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야매식 암기법은 학술적으로 엄밀한 내용이 아닌 암기 요령을 다룬 컨텐츠입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